다음 19년도 수능 문제네요. 기본권 A, B, C에 대한 설명인데요. A, C는 각각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중 하나래요. 그럼 각자 A, B, C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일정한 범죄를 저질렀대요. 범죄라는 거는 남을 괴롭힌 거죠. 남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DNA를 영장에 채취하도록 한 무슨 법에 따라서 채취를 당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갑이 이제 죄를 짓긴 졌어요. 뭐 이를테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던가 남에게 남을 칼로 찔렀다던가 아무튼 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땐 DNA를 채취한대요. 이렇게 면봉으로 입을 긁어가지고 사람의 DNA를 채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채취를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DNA를 보관해 놨다가 다른 범죄 현장에서 같은 DNA가 발견이 되면 너네? 이렇게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범죄자들은 DNA 국가에 보관시키고 다음 범죄가 일어나면 일단 우선적으로 너네들을 먼저 검색해 보도록 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좋은 법률이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이제 범죄 안 저지를 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갑은 그 법조항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채취 요건의 규정 없이 의사에 반해 구강 등에서 입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해서 신체 안정성과 자율적 활동에 관한 뭔가를 침해한다고 보았대요. 그래, 이 법 좋은데 법률에서 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을 더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대충 만들었다는 거죠. 법을 대충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처음에 개념 강의할 때 배웠듯이 기본권을 제한시킬 때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했죠.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방법이 적절해야 되고 법익이 균형 갖춰야 되고 피해가 최소화돼야 돼요. 이렇게 모든 걸 만족하려면 법을 굉장히 꼼꼼하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일단 만든 거예요. 범죄자는 입에서 면봉 대충 긁어가지고 DNA 다 채취하도록 해. 거부하면 추가 감옥 한 달 더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범죄자지만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막 이렇게 법 대충 만들어서 내 뭘 침해해도 되냐? 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A가 자유권이죠. 신체의 자유. 나 채취당하기 싫어. 나 가만히 있고 싶은데 국가가 와서 내 자유를 뺏는 거죠. 입 벌려. 라고 해서 DNA를 뽑아가는 거죠, 국가가. 자유권이에요, A는. 그래서 A를 침해한다고 이제 주장했다는 뜻이에요. 또 갑은 해당 조항이 강력범죄자와 경미한 범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서 B를 침해한대요. 이건 뭘까요? 바로 평등권이겠죠. 강력범죄란 건 아까 말한 대로 칼로 찔른 이런 중범죄를 강력범죄라고 해요. 그런데 경미한 범죄라는 건 그런 극급에 미치지 않는 이를테면 가다가 잠깐 떨어진 지갑에서 돈 훔쳐간 그런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남의 지갑 슬쩍 가져간 절도도 근데 진행이 되면 경미하지 않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한 돈 500원 정도 훔친 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경미한 범죄자나 중범죄자나 구별 없이 처음에는 법을 대충 만들어서 모든 범죄자 다 입 벌리고 이거 채취해 DNA 채취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법을 어기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 죽인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되는 거는 뭔가 좀 불공평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공평해 라는 게 바로 평등권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채취 대상자의 의견 진술과 사후 불복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서 C를 침해했대요.
의견 진술. 저 채취당하기 싫은데요. 저 채취당할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 또 사후 불복. 내가 채취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에 아무것도 규정이 없었다. 또 구제 절차. 내가 부당하게 막 그 강제로 채취당했을 때 내 뭔가가 침해됐으면은 그거를 보상받을 만한 절차가 없었다. 이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서 C를 침해했대요. C가 바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 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죠.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대요. 헌법 소원이라는 건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법률이 지금 내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을 다 지금 침해하고 있어. 이 법률 너무 나빠. 없애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법률을 없애달라. 이게 바로 헌법 소원 심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참 좋은 제도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을 특정해 놓고 보기를 보면요. 1번. A는 현대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됐다. A가 아까 자유권이었네요.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특히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은 소극적 방어적 권리라고 있었고, 근대, 고전적 권리라고 했죠. 근대에서부터 이게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현대복지국가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말하죠. 이때 비로소 확정이 된 건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이를테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나 적어도 밥은 사 먹을 수 있게 조금씩만 도와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같은 게 사회권이고,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게 바로 사회권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유권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근대에서부터 보장이 됐다라고 해야 돼요. 다음에 2번. B는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B라고 해놨죠. 국가에 뭔가 요구할 권리가 바로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B가 아니라 C예요. 3번.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더 기본이 되는 기본권은 바로 평등권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B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A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고 C는 적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자유권은 소극적 방어적 권리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내 입 벌려 하고 그렇게 막 하는 거를 내가 막을 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어적 권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C,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 해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리에 대한 성격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A는 B씨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C가 A, B의 보장을 위한 거죠.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바로 청구권에 대한 성격이에요. 이 청구권, 내가 뭔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지 나머지 기본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도 청구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에서 청구권은 헌법 소원을 청구할 권리는 있었지만 이 대충 만든 DNA 법률 자체에 대한 청구할 권리는 이 법률에서 마련을 안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좀 어렵죠? 어쨌든 이 기본권의 성질 중에 옳은 것을 고르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